이번 시간은 연속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량은 어떤 대상을 길이, 무게, 시간, 각도 등과 같이 크기로 표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산량이 수세기 과정을 통해 수치를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연속량은 측정을 통해 수치를 실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로 나타낸 연속량은 그 수치와 관계된 대상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설명한 세로 길이가 30cm인 노트가 있다고 합시다. 이 노트의 속성은 두께, 길이, 무게, 부피, 종이 질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30cm는 노트 자체가 아닌 노트의 세로 길이라는 속성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량은 외연량과 내포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연량은 바깥외, 이끌다 연, 헤아릴 양, 즉 겉에서 크기를 잴 수 있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 도량형으로 잴 수 있는 양은 모두 외연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량형이란 길이, 무게, 부피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모두 총칭하는 말입니다. 외연량은 영어로 extensive quantity인데 이는 더 크게 만들고 연장할 수 있는 양, 즉 작은 양을 더해서 큰 양을 만들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반면 내포량은 안내, 싸다, 꾸러미, 포, 헤아릴 양, 즉 사물이 안에 품고 있는 성질의 크기입니다. 다시 말해 사물 속성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intensive quantity인데 이는 빛이나 열처럼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외연량은 겉으로 크기를 알 수 있는 양이므로 직접 세거나 측정을 통해서 잴 수 있습니다. 반면 내포량은 대상 내부에 있는 물질의 크기로 대부분의 두 외연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내포량은 외연량 나누기 외연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의 외형적 크기에 좌우되는 외연량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합치는 상황에서 사물의 속성인 양의 덧셈이 성립합니다. 즉 외연량은 가법적인 양입니다. 예를 들어 무게가 3g인 상자와 16g인 상자를 합하면 19g이 됩니다. 오렌지 주스 3리터와 5리터를 합하면 8리터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100제곱미터인 땅과 300제곱미터인 땅을 합하면 400제곱미터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내포량은 외연량과 달리 덧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도씨의 물과 80도씨의 물을 섞으면 일반적으로 100도씨의 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5%인 설탕물에 농도가 20%인 설탕물을 섞는다고 농도가 25%인 설탕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연량과 내포량을 구분하기가 애매하면 이렇게 덧셈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양이 외연량과 내포량 중 어디에 속하는지 맞춰보세요.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으로 나타냅니다. 넓이는 평면에 차지하는 면적으로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등이 사용됩니다. 부피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로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등으로 나타냅니다. 무게는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로 그램 중, 킬로그램 중 등을 사용합니다. 시간은 초, 분, 시로 나타낼 수 있고 들이는 어떤 용기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양으로 리터, 밀리리터 등을 사용합니다. 각도는 각을 이루는 두 변에 서로 벌어진 정도로 도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단위들은 모두 겉으로 잴 수 있는 크기이고 덧셈이 성립하므로 외연량에 해당됩니다. 반면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이고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이것에 대응하는 현지 거리의 비입니다. 이율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입니다. 농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수이므로 용액분의 용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두 외연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므로 내포량에 해당합니다. 온도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열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열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고 열 운동이 수그러들수록 온도는 낮아집니다. 기온을 측정하는 것은 공기 분자들이 온도계에 와서 부딪히는 운동 에너지를 수치화한 것인데요. 온도는 덧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내포량에 속합니다. 이러한 외연량은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포량은 13세기경 유럽에서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산량과 연속량에 이어 외연량과 내포량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정리하면 연속량은 외연량과 내포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연량은 직접 측정이 가능한 반면 내포량은 외연량 나누기 외연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연량과 내포량을 구분하는 핵심이 되는 요인으로 가법성이 있습니다. 외연량은 덧셈이 성립하는 반면 내포량은 덧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외연량은 길이, 넓이, 부피, 각도와 같이 수학적인 양 이외에 무게나 시간과 같은 물리적인 양이 있습니다. 내포량은 밀도, 속력, 축척, 이율, 농도, 온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산량 또는 분리량은 외연량과 내포량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산량은 수색이라는 직접 측정이 가능하고 2명 더하기 3명은 5명과 같이 덧셈이 성립하기 때문에 외연량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외연량과 내포량은 겉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가법성 성립 유무로 구분하였는데요. 외연량과 내포량의 예를 보면 외연량은 덧셈이 성립하는 단일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내포량은 곱셈 또는 나눗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포량도 다른 종류의 두 외연량의 비로 표시하였는지 같은 종류의 두 외연량의 비로 구하였는지에 따라서 도와 율이라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다음은 내포량의 예가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도와 율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양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